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25강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상대 세계가 있는 한 대속은 계속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인해 전술, 중국의 인해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인해 전술. 가기 사옥 이역잔, 팽덕회 지승산, 우는 도 유감. 동양의 인구 밀도가 높고 빈곤하다 하여 동양 사람들을 천하디천한 인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팽덕회라는 중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인해 전술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써서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네는 승산이 있다고 했답니다. 중국인 4억 명이 전쟁에 희생되어도 2억 명이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싸워도 자기네가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4억 명이 없어져도 2억 명이 남으니 이긴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기는 것을 아무리 좋아하는 인간이기로서니 사람을 바둑판의 알이나 장기판의 말로 아는 모양입니다. 바둑은 이 수여와 저 수여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겼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극악무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려고만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도 책임을 지긴 하는데 어떻게 지느냐 하면 선수로 나가서 이겨야만 책임을 집니다. 이기려고 하니 지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피드 시대이자 경쟁 시대여서 이기려고만 하지 지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영웅주의 하지만 지금 같은 영웅주의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이기면 그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선수권만 따면 의례 졸업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선수권 하나만 따로 쫓지 힘들게 여러 가지를 배워서 시험을 치르고 또 출석한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쫓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려는 책임만 지려고 하지 옛날같이 짐을 지려는 책임감을 갖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벗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옛날에 나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뭐니 해도 백성이 한 명이라도 바로 살게 잘되게 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라를 맡으면 같은 집안끼리도 이기려고 싸웁니다. 싸움이 나면 이기려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죽더라도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만입니다. 이것만큼은 옛날과 지금이 다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일하는 게 가능한데 수여만 세워서 남았으면 이겼다고들 합니다. 거의 다 죽었어도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편도 많이 죽었지만 저쪽 편은 다 죽었으니 우리가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그것에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뿐입니다. 소련의 공산당이 그런 정신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즉 유물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공산당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이긴 하지만 인해 전술은 공산당이 천말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련이 중국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는지 아니면 중국 스스로 인해 전술을 막겠다고 나서는지는 모릅니다. 중국이 자기네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나마 인적 자원이 많으니 인해 전술을 쓰겠다고 나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자기네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소위 인해 전술이 나온 것입니다. 4억 명이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혹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4억 명이 죽어 없어져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말이야 쉽지 실제로는 그따위 꿈꾸는 듯한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4억 명이 자신들이 머리 위에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말해도 폭탄이 아무리 흔하다고 해도 헤프게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지만 4억 명이나 없애겠다는 작정이었으면 세계는 벌써 하나로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인해 전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식의 인간을 경치하는 견해로는 이 세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몇만 명만 죽어도 회개하려는 세상입니다. 일본 천황이 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은 결코 신이 아니며 천황의 자리도 신성불가침의 자리가 아니라고 제 입으로 고하지 않았습니까? 4억 명을 죽여 없애도 이길 수 있다는 중국 국방상의 말은 두말할 필요 없는 폭언이요 이만저만한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 말했고 망발이었다고 사과하는 시간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런데 팽덕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관절이 있으면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선언문에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싸움터에 들어가야지 무작정 그런 소리만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구를 쓴 사람은 그냥 썼을 것이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싸워 죽어야만 충성이라면 그런 충성이 하늘 아래 어디 있겠습니까? 살겠다는 것이 충성입니다. 혁명을 하여도 무혈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최후의 일가까지 최후의 1인까지 피를 흘리며 싸워야 혁명이 된다면 그렇게 흔한 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피가 그렇게 흔하고 허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사람이지 정신은 짐승의 혼이 뒤집어썼을 것입니다. 천하 5호정. 천하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는 여기서 어찌 오를 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천하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왕여유도 인산장. 여는 사나울 여이고 유는 유령이라는 말처럼 좋지 못한 뜻입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잘하면 좋은 칭호를 지어주고 잘못하면 칭호에 여나 유가 붙었습니다. 주나라 말기에 여왕이나 유황 같은 이는 아주 못된 짓만 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 이런 시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좋고 나쁨을 떠나 왕에게 전부 좋은 시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고종이나 순종은 좋은 호입니다. 도깨비유는 사나울 여와 함께 사람 노릇을 못한 임금에게 붙이는 호였습니다. 이 호가 한번 붙으면 자손이 아무리 잘나고 효도를 다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조차는 본보기로 남게 됩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호를 일단 받게 되면 후손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임금은 한번 잘못하면 후대까지 악명을 끊을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왕묘유도 인산장은 왕이 사나우면 도깨비처럼 몰래 인산의 장사 지내기를 꾀한다는 말입니다. 인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를 말합니다. 옛날에 순장법에 따라 임금이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는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유명한 스핑크스가 태산 골짜기의 짐승처럼 작게 보일 정도이니 피라미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임금들이 사후에 육신이 부활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육신을 보관하는 묘지로 쓰려고 조성한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는 대역사를 벌였는데 지금처럼 장비나 제도로 있었겠습니까? 전부 사람의 힘으로 쌓아 올렸으니 사람의 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송장이 묻히겠다는 것인데 이런 못된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임금이 어두운 짓을 하면 이를 깨우쳐주기 위한 중추원 같은 직책이 있어서 임금을 좋은 길로 가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날 때 속히 살아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잘 보존하려고 미라도 만들고 미라를 잘 보관하기 위해 태산 같은 피라미드도 쌓게 했습니다. 부활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뼈 하나 묻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혹사시켰으니 사납고 도깨비 같은 왕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상을 왜 인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게 옳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임금 무덤 때문에 인산인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진 임금은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미낙폭언 이네모. 피라미드는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문화와 민주를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국주의나 전제주의를 규탄하였건만 지금은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민의를 이용하여 백성을 학대하고 민주주의란 말로써 오히려 남을 침해합니다. 즉 백성의 이름으로 학대하니 민학입니다. 그러니 폭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마 말 못할 소리를 저들이 합니다. 이네모는 인해의 자원으로 싸우며 전쟁을 모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 일을 맡는 참모를 민학하기 위해 두기 때문에 백성이 사나워지기만 하니 사나운 말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만저만 사나운 말이 아닙니다. 사응명을 희생시키더라도 이기겠다는 폭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욕하면 벌써 살인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니 이는 꼭 지옥으로 나갈 이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응명이 죽더라도 이기고 말겠다는 말이 사람의 자식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의 껍데기를 쓴 살인마에 지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미낙폭언 이네모는 피라미드를 세운 이집트의 왕들이 한 짓과 비슷한 게 됩니다.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이 입으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지만 이집트의 왕들처럼 일 좀 해보겠다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